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하고 군 수송기를 투입해 신속히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소수 매점 매석 등 사재기 단속이 시작되는데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연일 400명대를 기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얀센 접종자 140만 명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되고 오는 10일에는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긴급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특사단 파견과 가격 통제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청년 미래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1cm가량의 첫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반갑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400명대로 많아졌고 학생들을 비롯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죠.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정부는 돌파 감염 비율이 높은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405명으로 전날 411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망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망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는 반대로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최근에는 이들 모두가 증가하면서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응시하는 수능을 열흘 앞두고 학생들의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15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된 유치원, 초중 고교생은 2,447명으로 하루 평균 3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감염은 사실은 학교와 학원,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이로서 앞으로 일상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공간이 좀 넓어지면서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621명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 10만 명당 266명으로 다른 백신 접종자보다 감염 사례가 높은 얀센은 6개월이던 추가 접종을 2개월로 줄여 오늘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약 50만 명도 접종 기간을 4주 앞당겨 오는 10일부터 추가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이 이달 내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를 줄여 병상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선계약한 27만 명분에 13만 4천 명분을 더해 총 40만 4천 명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됩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치료제를 주로 증상 발현자나 고위험군에게 투약해 중환자 병상 사용률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임상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MSD의 치료제는 증상 발현 닷새 내 투여 시 입원 사망률이 약 50% 줄어든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고 화이자의 치료제 또한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 사망률이 89%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재택 환자에게 치료제를 처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가 의료 대응력을 유지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종교계도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나섰는데요. 위드 코로나 이후 첫 휴일을 맞은 대형 교회와 성당, 사찰에는 오랜만에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교회. 예배를 앞두고 신도들이 모여듭니다. 단말기에 성도 등록증을 갖다 대자 백신 접종 여부가 뜹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8,0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동안 독창만 했던 성가대도 모처럼 다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지요. 찬양도 직접 듣고 옆에서 말씀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지요. 조계사도 초3일을 맞아 신도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용자는 수용 인원의 절반인 110명이 금세 차버렸고 앞마당에 마련된 야외 좌석도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백신 패스도 발급했습니다. 그동안에 갇혀 있어갖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고 절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이제 오늘은 너무 좋네요. 날씨도 또 너무 좋고요. 이곳 명동 대성당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00명까지 미사 참석을 허용하면서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종교시설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부터 한강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가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주요 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했던 행정명령을 해제했다며 다만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겨울에 접어든다는 입동인데도 참 따뜻했는데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에 기온도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출근길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나요? 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지역과 제주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서울에도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오전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오늘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한낮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1도가량 낮아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9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요소수 공급 부족에 택배도 멈춰설 위기에 몰렸는데요. 이에 정부는 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호주에서 군 수송기를 이용해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오늘부턴 요소수 매점 매석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트럭 터미널입니다. 주차장은 꽉 들어찬 대형 운송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택배 간선 차량 역할을 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운송을 중단한 채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택배를 가정까지 배송하는 소형 트럭과 달리 대형 트럭들은 요소수를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지역 운송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갈죠. 요소수 값까지 따지면 내려가는데 10만 원, 올라오는데 10만 원. 갔다 와봐야 남는 게 없는데. 일선 기사들도 쌓아놓은 요소수가 없어 언제까지 운송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절대 쟁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요소수 넣는 거예요. 잘해야 하나하나 더 갖고 다니면 갖고 다니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는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해외 물량 확보에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를 보전하고 이달 검토를 통해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돼 차지기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응급 출동이 많은 소방서에선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쪽지 한 장 없이 부족한 요소수를 선뜻 119 안전센터에 놓고 가는 기부천사가 전국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119 안전센터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40초 만에 다시 사라집니다. 소방관이 잠시 출동 나간 사이 한 시민이 요소수 10리터 2박스를 두고 간 겁니다.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요. 출동에 공백이 생길까 봐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경남 김해 안전센터에 하얀색 SUV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요소수 2박스를 두고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잠시 뒤 인근 센터에도 요소수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당장 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요소수 품귀에 걱정하던 차 반가운 기부였습니다. 좀 저희도 구하려고 하니까 쉽게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장기화가 된다면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인천 119 센터에도 시민 기부가 있었고 소방차에 요소수를 무상으로 넣어주겠다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운영하는 소방차 가운데 80%, 구급 차량은 90%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걱정 하나를 더하게 된 소방관들은 비록 작은 기부지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요소수 수급 위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민주당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요소수 특사단 파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 특수학교를 방문하는 등 여당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관련 민주당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부족은 차이나 리스크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점 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가격 통제를 실시하고 특사단 파견까지 시사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좀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좀 대책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 이 후보는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내의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수입선 다변화나 또 국내에서 최소한의 이제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찾아 학교 설립 당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일을 언급하며 장애인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들인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착각 속에 배제하고 차별해왔던. 또 장애인 교육시설 지원을 넘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교육이 이상적 형태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점검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에게 깐부란 표현을 써가며 원팀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 대해 본격적인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우리 모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원팀 선대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이 원팀으로 그 선거를 치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뵙고 이렇게
자리를 가질 생각입니다. 특히 홍 의원에 대해선 선배님으로 지칭하며 우리 당의 지난 역사를 볼 때 단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배했다며 우회적으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역할은 경선을 흥행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참여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젊은 층 중심의 또 다른 정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경선 직후 홍 의원을 지지했던 2030 세대의 탈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윤 후보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이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제3지대 후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의 슬로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북콘서트를 열고 청년 세대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운전자에 비유해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진 전 교수는 현재 대통령 선거에선 최악과 차악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며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안 되니까 맨날 사표 심리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찍게끔 강요하는 시스템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윤 후보가 슬로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 측은 윤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한 말은 김 후보가 이전부터 외쳤던 핵심 철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만 쫓아다니는 기득권자인 윤 후보가 기득권을 깨겠다니 속아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휴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2030 세대들의 이 당원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도 드렸지만 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이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되면 두 전 대통령 모두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6월부터 사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면 의지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네. 사실 이 두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경선 과정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고 직접 두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을 잡으려면 사면에 찬성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예. 실제로 윤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60대 이상 영남 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 사면 카드를 꺼낸 건 조금 의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힌트는 최근 여론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한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성이 44%, 사면 반대가 48%로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언급을 했을 때는 반대가 54%,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었는데 그 차이가 좁혀진 겁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사면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가 찬성이 과반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사면 찬성 여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번 사면 추진 발언이 나온 게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집도끼에 좀 집중하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2030 세대 지지세가 약하고 심지어 당원들의 탈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면 발언이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여전히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요. 네. 앞서 알려드린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소위 20 세대에서는 69%, 30대는 71%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2030 세대가 반기지 않는 사면 주장은 이들이 더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2030 세대도 잡아야 되고 또 호남도 갈 예정이죠. 윤석열 후보의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경선 이후 이탈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잡아야겠죠. 윤 후보가 기댈 곳은 일단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의 마음일 겁니다. 네. 실제로 경선 직후 주말에는 이 대표와 식사를 하고 청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표도 SNS에 이탈하는 2030 세대를 폄훼할 게 아니라 이들의 실망을 덮을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네. 다만 홍준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윤 후보가 홍 의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듯합니다. 네.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잡아야 하는 건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윤 후보를 탐탁치 않아 하는 유권자들일 겁니다. 2030 세대도 여기에 포함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이 57%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 경선 중 기준으로 윤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 후보를 모두 합쳐도 선호도는 43%로 절반을 넘지 않고 대신 의견을 정하지 않은 응답이 23%나 됩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지만 현재 나선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유권자가 상당수 있다는 건데 이들을 잡느냐가 윤 후보의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대위를 꾸릴 텐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면에 나서는 건가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요. 윤 후보는 김종인 체제 출범과 함께 기존 캠프 중진 의원들을 대거 2선으로 후퇴시키고 취약층인 청년과 여성을 앞장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캠프를 파리때에 비유한 적도 있었죠. 윤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앞서 개 사과 사진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비선 캠프 문제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선대위 인적 구성이 완료되면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었죠.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유원지와 공원 등에는 단풍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오늘부터는 비가 내린 뒤 깜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 울긋불긋한 단풍길 사이로 주말 나들이에 나선 가족과 연인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날씨마저 따뜻해 단풍을 즐기기에는 제격입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하는데 날이 너무 따뜻해서 다행이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와서 다행이고. 겨울의 첫 절기인 입동인 어제 한낮 기온은 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지만 21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에 어린이 대공원은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한강공원에도 단풍을 구경 나온 행락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답답한 와중에 바람을 쐬서 좋기는 한데 일상 회복을 맞은 첫 주말부터 경마장에는 모처럼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경마장에 와서 기분이 많이 풀리고 우울한 것도 많이 풀리고 좋아졌어요. 오늘부터는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추위 속에 강원 산지와 중부 내륙 곳곳에는 강풍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 도중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출소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과학수사대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파출소 옥상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동료 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은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다 최근 파출소로 업무 지원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경찰관이 숨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 내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사파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승용차의 전면부가 파손돼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반송동에서 티볼리 승용차와 스타렉스 승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주요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업을 포함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등 19개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란 듯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이를 실천하듯 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수량과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설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시한이 11월 8일, 사실상 강제 제출 요구에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고객사 매출 등 민감한 내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도체 기업과 관계기관 23곳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제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도 현지 시각 9일 미국을 방문해 진아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반도체 공급 문제와 철강 등 통상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상무부도 공급망 확대와 중국 견제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기업들의 기밀한 정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처음보다 정보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에선 오늘부터 나흘간 비공개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 전회가 열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명분과 이론이 담길 역사 결의가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로 나올 것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중국은 1945년과 1981년 공산당 전체 회의를 통해 일명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공산당 100년 역사상 불과 2번의 역사 결의는 각각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 개막의 상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6차 전체 회의 6중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시대를 열기 위한 행사로 예고됐습니다. 6중전회를 통해 3번째 나올 역사 결의엔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명분과 이론이 담길 거란 분석입니다. 홍콩 명보는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을 제3대 영도자 반열에 올리는 내용일 것이며 내년 20차 당대회에서 이미 제한이 풀린 3년임 하는 길을 닦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6중전회에선 최근 갈등이 더 커지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祖国完全统一的历史任务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비판과 관련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정립해 정치 체제를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무스타파 알카데이미 총리를 노린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무사히 자택을 빠져나왔지만 경호원 7명이 다쳤는데요. 이에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총리 관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 외벽엔 탄흔이 선명하고 주변에서 로켓 탄피까지 발견됩니다. 총리 암살을 노린 드론 공격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7일 새벽입니다. 무스타파 총리는 공격 직후 무사히 대피했지만 경호원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إلى كل من قلق في هذه الليلة فقد تعرض منزلي إلى عدوان جبان والحمد لله والشكر. 이라크 국영통신사 INA는 이번 공격에 3대의 드론이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2대는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نرفض بشدة ونستنكر استهداف منزل رئيس الوزراء السيد مصطفى الكاظمي.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조직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과 이 사건의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 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 가해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무스타파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라면 가격이 1년 새 11% 올라 2009년 2월 14.3%에 이어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국수와 빵도 각각 19.4%, 6% 올랐는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과 쿠바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모기가 1000년을 물속에서 수행해야 한다는데 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캐나다 밴쿠버 앞바다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로 쭉 빨려 올라갑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대장관이 펼쳐졌는데요. 다들 신기한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해변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우리나라에선 이런 물기둥을 용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날 공항 근처에서 용오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항공기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동물 중 하나, 바로 코알라인데요. 앙증맞고 귀엽게만 보였던 코알라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거리에 거대한 코알라가 나타났습니다. 몸의 절반은 뼈만 드러날 정도로 참혹한데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기후운동가들이 코알라 인형을 만든 건데요. 해골 차림으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항의하면서 호주의 동물들도 결국 다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최근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를 제거하고 메탄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려는 전 세계의 공약에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울음소리만큼이나 앞날이 기대되는 새끼 동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어려도 역시 맹수는 맹수인가 봅니다. 아주 작은 새끼 호랑이 2마리가 우리 안을 앙증맞게 돌아다닙니다. 아직 이름도 없지만 나름 크게 포효도 해봅니다. 엄마 미시카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아기들이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애지중지 보살피는 모습이 애틋해 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새끼 아무르 호랑이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영국 바넴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렁찬 목소리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호랑이들아 무럭무럭 잘 크렴.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서쪽 지역과 제주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서울에도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강풍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는 12.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1도가량 떨어져서 10도에 그치겠고요. 광주도 1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잦은 비 소식에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까지는 찬 공기가 머물겠습니다.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두툼한 겨울옷 꺼내시면서 얇은 옷들은 정리가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옷 정리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리 전 세탁은 필수. 그래야 옷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입니다. 습기는 모든 의뢰의 적. 따라서 플라스틱 보관함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종이 상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옷은 옆으로 세워서 보관하면 옷 모양 유지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 꿀팁은 바로 버리기인데요. 올해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았던 옷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옷 정리 잘하시고 두툼한 겨울옷으로 추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